아,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일주일 만에 뵙네요. 예. 공법 좀 공부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할만하세요? 어렵죠? 예. 지난주에 했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기억나면은 누구나 다 자격증을 딸 거예요. 예. 특히 공법이 어렵다는 공포의 법이라는 별명이 안 붙었을 겁니다. 예. 그 우리 법대 4학년 2학기 때 공법을 제가 처음 배웠잖아요. 법대 4학년 2학기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국토계획법이잖아요. 이게 법과대학 제가 다닐 때는 도시계획법이었어요, 이름이요. 근데 커리큘럼이 어떻게 법대 4학년 2학기인가? 법대 4학년 2학기는 돼야지 이해가 될 거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원에 오자마자 법대 2학년, 4학년 2학기 과정을 공부하고 있죠. 어렵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것도 동시에 또 민법도 하지. 그렇죠? 대학원에서 배우는 부동산학 개론도 동시에 하지. 예, 오자마자. 예. 근데 우리 학원에서는 가능해요. 대학에서는 힘들어도 학원에서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1월달, 2월달까지는요 계속 들어서 귀가 뚫려야 돼요.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왜 귀가 뚫려야 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이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한글로 써 있기 때문에 예,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라서 읽을 수는 있지만 이 내용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고요. 용어가 귀에 이렇게 딱 들어오질 않거든요. 이거 뚫리는데 최소한 2달은 걸립니다. 뚫리고 난 다음에 3월 달부터는 이제 알 것 같아. 그래서 공법은 공부해서 이게 성적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근데 그 과정 때 많은 분들이 좌절을 해요. 예, 힘들고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어려운데 근데 그 과정을 딱 지나고 나면은 자격증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합격자 모임에 가면은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제가 공법 80점 맞았어요. 예, 어떻게 제가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그날이 80점이고 이제 합격자 발표는 한 달 후에 하는데 그때 좀 다시 시험 보면 안 돼 이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 조금 2월 달까지만 좀 견디시면은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용도 지역 공부했잖아요. 용도 지역은 빨리 외우셔야 돼요. 공법의 기본이 용도 지역. 영어의 기본은 알파벳이죠. 알파벳 모르고 영어 공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용도 지역을 모르고는 공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도 지역은 먼저 외우셔야 되고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도시 지역이 주거, 상호, 공업, 녹지 이렇게 세분되는 거. 관리 지역이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이렇게 세분되는 것을 먼저 뜻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용도 지역을 왜 지정을 하는가? 용도 지역 지정에서요 무엇을 주려고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려고 지정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금지시키려고. 그러면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행위 제한 그럽니다. 부동산 공법은 거의 다 하지 말라는 얘기만 나와요. 하면 처벌하겠다. 그래서 공법을 오래 공부하면요 사람의 정신 건강이 안 좋아져요. 예, 뭐 주겠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은 법이 사회보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어려우신 분한테는 보조금 지급합니다. 어떤 혜택을 드립니다. 법에 다 주는 것만 나와. 근데 우리 공법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행위 제한만 나오고 위반하면 처벌하겠다. 예. 그럼 이걸 갖다가 공부를 오래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오래 하면은 정신 건강이 안 좋아 보이고 이걸 갖다가 그 30년 가까이 공부한 저는 얼마나 건강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용도 지역을 지정했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행위 제한. 근데 행위 제한 종류가 3가지예요. 어떤 용도 지역에는 어떤 건물을 짓느냐, 못 짓느냐. 예, 건축을 제한하는 거 하나, 건축 제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있습니다. 총 3가지를 우리는 행위 제한 그래요.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짓느냐, 못 짓느냐. 먼저 우리 건축 제한의 원칙이 나오죠.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제 대통령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하는데요. 우리 상식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조용한 주택가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나이트 클럽 지으면 돼요? 안 되겠죠. 상식이죠. 왜 못 짓느냐 그러면은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에 걸려서 못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건축 제한. 그렇죠? 그러면 조용한 주택가 전용 주거 지역에서요. 우리 편의점은 허가가 나와요. 분식집 허가 나와요. 왜? 건축 제한에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대개 우리 조용한 주택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설은 다 금지되겠네. 그렇죠?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이런 것들, 노래 연습장 다 금지될 테고 제가 좋아하는 시설만 허가 나오겠네. 그렇죠? 서점이라든가 슈퍼마켓이라든가 분식집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렇게 감각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건축 제한을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요.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많은 분량으로 이거는 허가가 나온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 한번 펴서 제가 얼마나 정신없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기본서가 74페이지예요. 74에서 뒤로 쭉 넘기면 몇 페이지까지 나오냐 그러면은 그 표가 그 뒤에 한참 뒤까지 나올 거예요. 거기 79페이지, 그렇죠? 예. 79페이지까지 중요한 걸 몇 개만 딱 실어놨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표를 갖다가 이제 외워야 되느냐? 절대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분량을 4분의 1로 줄인다 그랬죠. 첫날, 그렇죠? 전체 공법 분량을 4분의 1로 줄여야 돼요. 4분의 1로 줄이면 몇 점 나온다 그랬어요? 80점. 예, 80점. 예. 그러면 이런 표를 갖다가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이 책을 다 달달 외워야지 해가지고 이 표를 외우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그랬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올해 12년째 중개사 공부하는 친구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12년째. 12년 전이었어요. 한날 이 친구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이 친구가 이제 모 유통회사에 근무했거든요. 식품회사. 근데 한날 자기가 이제 인터넷 검색하다가 제가 나와 있는 걸 보고 연락을 했어요. 종천아, 네가 공법 강의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래. 내가 중개사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야,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학원에 저녁반에 나와서 공부하던가 해봤더니 저녁반 힘들다. 예. 너 같은 애도 강의하는데 내가 네 강의 듣겠냐는 거. 왜 고등학교 때 제가 원래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불신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 동창들은 제 강의를 다 들어요.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러면은 자기는 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 힘들 텐데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 저보고 책을 사다 달래요. 이 선생이 책을 사면은요 아주 싸게 할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서 6권을 들고 걔 집에 갔어요. 혼자 살고 있는데 내가 사인해 줄까 그랬더니 필요 없대. 재수 없다고. 야, 다른 사람 나한테 사인 받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4월 5월쯤 된 다음에 전화를 해 저한테요. 야, 올해는 아무래도 2차는 힘들 것 같아. 1차만 할 그럼 1차만 해.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시험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강의 들어봐야겠대요. 동영상을 한번 보겠대.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달래요. 선생님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줬어요. 그러면 난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박종철로 돼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자기가 강의 듣고 있으면은 질문을 남기면 안 되잖아. 민법 선생님 강의 듣다가 질문을 남겼어. 법률 행위가 뭔지. 법률 행위에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박종철 교수가 물어봤습니다. 민법 선생님 당황스러워. 우리 박종철 교수님께서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해서
법률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 왜 나한테 물어보지?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강의 듣다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건축 제안이 나왔는데 세상에 수십 페이지가 나오는데 자기는 이거 외우다가 포기했거든. 예, 외우다가 한 달 외우다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한 페이지를 딱 펴놓고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고 있거든요. 예, 취급받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건축 제안표가요 원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가 있고요. 이게 한 20페이지가 돼. 아까 그 기본서에 써 있는 것처럼 20페이지를 정리를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면 이거를 외웠을 때는 지금까지 기출 문제 2문제 빼고 다 맞춰요. 근데 2문제는 5개의 지문 중에서 2개로 압축이 되고 압축됐는데 찍어서 맞힐 수가 있어요. 우리 이것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이제 다시 동영상 보고 공부하다가 또 떨어졌어요. 예. 왜 떨어졌는가? 예? 58점, 59점 그러는 거예요. 그 조금의 그 차이를 못 넘기는 거죠. 조금의 차이. 예.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예. 제 강의는 안 듣겠다고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예. 친구가. 자 그러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요 2개가 시험에 가장 중요해. 예. 자 먼저 단독 주택을 못 짓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죠? 유통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그래서 차량기지, 차고지, 화물터미널, 농수산물 시장, 시외 버스 터미널이 있는 곳이 다 유통상업지역인데 유통상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금지,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 공해가 많은 곳이죠. 역시 금지. 물론 요 2군데는요 공동주택도 역시 금지예요. 그래서 단독주택도 물론 금지지만 공동주택도 물론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아파트가 금지되는 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금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아파트가 금지가 되는 게 최다 출제예요. 아파트.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금지되는 것이요. 먼저 하나 기억하면 일반 공업적 있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거의 다 산업단지라 그랬잖아요.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 허가는 나와요. 근데 공동주택은 금지예요. 공동주택에 아파트 들어가잖아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공동주택이니까.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금지. 그 다음에 우리 개발이 안 된 사촌이 있습니다. 자, 개발 안 된 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는 녹지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개발이 안 된 요 사촌들이 있습니다. 사촌들. 자, 우리 녹간 농자는 건물을 몇 층 이하로 지어야 돼요? 4층 이하. 그러면 아파트는 5층부터가 아파트예요. 저는 아파트가 5층부터 아파트라는 사실을 법대 4학년 2학기 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 아파트가 뭐냐 그랬을 때 저거요 막 그랬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근데 말로는 설명 못했어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아파트. 근데 녹간 농자는 건물을 4층 이하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5층짜리가 아파트니까 녹간 농자는 아파트를 못 지어. 그 다음 우리 단독주택을 못 짓는 곳 있죠.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은 단독보다 큰 아파트도 물론 못 지어. 그 다음에 용도지역 뜻 자체가 아파트를 못 짓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뜻이 뭐예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아파트는 공동주택이 못 짓죠.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뜻이 뭐예요?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저층은 4층 이하. 아파트는 5층이잖아요. 못 짓죠. 그래서 아파트를 못 짓는 곳이 여기다. 그래서 시험지를 딱 받아봤더니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을 물어본 거예요. 학생들이 교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적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교수님은 못 짓는 걸 가르쳤는데 시험엔 지을 수 있는 곳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 적중한 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을 가리키지 않고 못 짓는 가리키냐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은 못 외워요. 우리 머리 구조가 못 외워. 근데 못 짓는 것은 외울 수가 있어. 왜? 일반적으로 사촌지간에 유전되는 것이 한 가지 종류가 있어. 한 가지 종류. 공부 못하는 거 유전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촌지간에 유전되는 게 한 가지 종류가 있더라. 요렇게 해서 외우고 요걸 빼고 나면은 다 지을 수 있는 곳이다. 다 맞춰요. 이게 최근에 한 5문제 이상 기출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위락시설. 저는 공부 시작하기 전에는 위락시설 안 좋아했는데 공법 선생이 계속 좋아한다고 강요하는 바람에 좋아하게 됐어요. 자, 위락시설이 지을 수 있는 거 어디요?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의 대표가 무슨 무도장, 우리는 흔히 나이트클럽 그러지만 법정 용어는 무도장, 무도학원, 댄스 교습소, 그 다음에 유흥주점이라고 있어요. 접대부 고용이 가능한 주점, 유흥주점, 이런 것들이 위락시설이고요. 건축물의 종류 우리 건축법에서 배워요. 일단 들어만 두시고 나중에 건축법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두 바퀴 때는 이제 아주 이해가 쉬워져요. 공법이 어려운 게요. 저 뒤에 나오는 게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서 자세히 배울 때까지는 그냥 제목만 보고 기다려야 돼요. 예. 이게 힘들어. 예. 그래서 유흥주점의 대표가 길을 지나가는데요. 노란색 풍선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풍선 봤더니 미시클럽이라고 돼 있네. 팔도 미인 50명 항시대기. 딱 보는 순간 저기 뭐냐 그러면 허가가 유흥주점이고요. 소속은 뭐예요? 위락시설. 그러면 거기 있는 곳은 어디라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종 근린생활시설 역시 건축법 공부하면 나오는데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은 조용한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 게 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일종 근생. 그래서 슈퍼마켓, 뭐 서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식집 이런 것들이 있죠. 김밥 천국 이런 것 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일종 근생은 모든 용도 지역에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보냐 그러면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여기다 쓸게요.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것 당연히 일종 근생이겠죠. 이렇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이종 근생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그래서 보통 큰 길가에서 보이는 거예요. 큰 길가. 동물병원, 일반 음식점, 예, 이런 것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 이런 것들이 이종 근생이에요. 이종 근생은요, 원칙적으로요, 전용 주거 지역에서 못 짓게 해요. 그래서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원칙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못 짓는다.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예외. 전용 주거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것 딱 하나 예외가 요거예요. 종교 집회장 500제곱미터 미만. 모든 용도 지역이니까 어디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용 주거 지역에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주택가인데 갑자기 교회, 절, 성당이 이렇게 있어요. 종교 집회장이에요. 교회, 성당, 절이. 그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사시던 댁이 강북구, 서울의 강북구 미아사동이에요. 그게 전용 주거 지역이거든요. 다가구 주택이고 옥상에 올라가잖아요. 사방에 십자가가 15개가 보였답니다.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종교 집회장 500제곱미터 미만짜리는 전용 주거 지역의 건축이 가능한 2종 근린생활시설 1개야. 예. 자,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기출 문제를 맞췄어요. 아까 우리 일반 음식점이 2종 근생 그랬죠. 예? 자, 그러면 일반 음식점이 2종 근생인데 시험 문제에서 전용 주거 지역에 일반 음식점 건축할 수 있다? X. 왜?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2종 근생은 딱 하나밖에 허가가 안 나와. 예? 종교 집회장 500 미만짜리면 이거 가지고 수많은 기출 문제를 맞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법대 4학년 때요. 고시 공부한다고 신림동에 고시촌이 있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은요. 신림 구동은 고시원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내 친구들이나 선후배가 아마 다 거기 가 있을 거야. 그래서 길 건너편이 신림 2동은 산꼭대기에만 고시원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선후배가 없는 곳이 공부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신림 2동의 산꼭대기에 있는 데를 갔어요. 딱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다 모여 있어.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려는데요. 옆에 가정집인 줄 알았는데 그게 교회였어요. 예. 거의 전용 주거 지역인데 왜 가능합니까?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민법 총칙책을 딱 펴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행위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찬송가가 소리 들리는 거야. 시끄러 공부 못하겠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어요. 접시를 따가 예.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적응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 요즘에 그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행위 요즘 공부합니까? 예. 저 예전에 그 공부하기 힘들었어요. 진짜 법대 1학년 때. 세상에 법대 1학년 때 입학을 했거든요. 그때 3월 2일 날 조경이 딱 들어오더니 여러분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민법 총칙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군내 서점에 가서 민법 총칙 교과서를 사서 오세요. 아마 읽기 힘들 테니까 옆에 옥편도 하나 준비하세요. 서점 갔거든요. 근데 책이 한자로 써 있는데 읽지를 못해. 제목이. 그래서 서점 아가씨한테 얘기해서 민법 총칙 그랬더니 신입생이구나 해서 560페이지 깨알 같은 것이 딱 넘기니까 숨이 막혀요. 조사 외에는 다 한자로 돼 있어요. 는, 은 빼놓고는요. 한자에. 와, 그래서 옥편을 사라고 그랬구나. 옥편 샀습니다. 한 페이지 읽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왜? 옥편 찾아서 밑에 샤프로 밑에 한글로 주석을 달아야 돼. 근데 한 학기 지나서 여름방학 때쯤 되니까 나왔던 이제 또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옥편 없이 읽겠다. 한 학기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법학 용어를 갖다가 다 한자로 읽는데 한 학기가 걸렸어요. 560회 민법 총칙. 제일 어려웠던 거 첫 번째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름방학 때인데 학교 구내식당에서 김밥을 먹다가 깨우쳤어요. 김밥 안에 단무지 있죠. 햄 있죠. 시금치 있잖아요. 이게 법률 사실이야. 김밥이 법률 요건이야. 먹으면 배부른 게 법률 효과야. 와, 이제 알겠다. 예. 여러분들 의사주의 표시주의 배웠습니까? 예? 의사주의 표시주의 배웠어요? 우리 시험은 뭐예요? 표시주의죠. 답안지. 그렇죠? 그것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예. 아직 대리는 안 배웠죠? 예. 대리 배웠어요? 나 대리 너무 어려웠어. 대리. 특히 표현 대리가 너무 어려웠는데. 표현 대리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은요. 제가 당한 고통을 똑같이 당하고 있을 거라고. 예. 그래서 제가 고통을 쉽게 벗어난 그 요령 있죠. 수업 중간중간에 설명드릴게요. 나는 이 고통을 이렇게 벗어났다. 이걸 이렇게 극복했다. 왜? 법을 먼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씩 옛날 얘기 듣듯이 이해해 놓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절대 안 틀리고 기억이 다 들어요. 예.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거는 절대 안 까먹지. 10년 지나도. 그렇죠? 드라마 본 건 안 까먹는데 시험 공부다 그러는 순간 머리가 차단을 해. 드라마 열어줘. 공부 차단. 예. 그래 드라마처럼 속여야 돼. 예. 그래야지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들어갑니다. 자, 요거 기억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짓게 해줘요. 원래 초중고는요. 근데 딱 하나만 못 짓게 요 공해가 심한 전용공업지역만 금지해요. 아까 우리 시끄러운 유통상업지역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초중고 지을 수 있대요. 방음창이나 방음벽을 설치하면 되잖아. 그런데 공해가 심한 전용공업지역에서 방독면 쓰고는 공부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요것만 금지. 예. 그다음 우리 묘지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화장 시설, 봉안 시설 이런 거 있죠. 묘지 관련 시설인데 이거는 개발된 곳에 지을까요? 개발 안 된 곳에 지을까요? 개발 안 된 곳. 개발 안 된 사촌이 어디예요? 녹관농자. 그래서 녹관농자에서만 허가가 나. 그다음에 이건 시험에 안 나왔는데 참고로요. 숙박시설 허가가 나오는 데가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과 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에서 관광지에서만 나와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주거지역에서는 절대 안 된다. 왜? 집 근처에 왔으면은 집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준주거 지역에서는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X. 준주거 지역도 주거 지역이잖아요. X.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공부 다 끝난 거예요. 예. 절대 그 표를 외우지 마시고 혹시나 학원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친구가 그 지루한 건축 제한표를 외워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외워야 된다고 가르쳐주세요. 외워야 된다고 가르쳐주시고 경쟁자 한 명도. 근데 우리는 사실 경쟁자는 아니지. 예. 60점 넘으면 다 붙는 시험이니까 상대평가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건축 제한에 관한 특별 규정. 아까 우리 못 짓고 짓고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나오잖아요. 그걸 적용하지 않고 특별하게 적용하는 특별 규정이 있는데 시험에는 자주 안 나옵니다. 예. 알아는 둬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칠학지구는 대통령령. 국토계획 시행령이에요. 개발진흥지구 대통령령. 복합용도지구 대통령령. 자, 농공단지. 농사도 짓고 공장도 있는 곳이 농공단지거든요. 농공단지에서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어떤 건물 짓고 못 짓고를 결정해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 중에서 이 말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다른 지역 안 돼요.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으로 어떤 건물 짓고 못 짓고를 결정해요. 여러분 3월 달에 나오는 요약집 이게 다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거 뭐 필요하면 찍어도 괜찮은데 찍어도 괜찮아요. 예, 근데 어차피 요약집에 다 나와. 3월 달에 나오는 거. 예,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전산지. 보전산지. 어디에서? 농림지역 중에 있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에 있는 풀밭, 초지는 초지법으로 건축 제한한다. 자, 요걸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이 나와요. 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 지정문화유산과 보호구역은 문화유산보전법,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은 자연유산보전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전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건축 제한한다. 이게
16회 시험 때 한 번 나왔어요. 우리가 올해 몇 회 시험이에요? 20년 전에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20년간 안 나왔거든요. 왜 안 나왔냐 그러면요. 16회 시험 때 출제 오류로 다 맞게 해줬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16회 시험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험 보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교수님, 제가 한 문제가 부족해요.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문제 부족해요. 보통 한 문제 차이로 안 되시는 분이요. 응시자 20한 6만 7만 중에요.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예요. 한 문제 한 문제가 부족해요. 근데 다른 과목에서는 출제 오류가 없는 것 같은데 공법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찾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40문제를 가지고요. 일요일 날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예, 갔습니다. 가평으로 갔습니다. 10번, 20번 읽었는데도 오류가 없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조니 워커 블랙 라벨이라고 있어요. 제가 생활이 어려워서 블루 라벨은 못 마시고 블랙 라벨을 원샷으로 반병을 마시고 보니까 이 문제가요. 이걸 안 쓴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서라는 말을 빼놨어요. 이거는 무슨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에선 적용이 안 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수도법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 자료를 만들어서 제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에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카페에다 전체 메일을 보냈어요. 이번 시험 보신 분들 이의 신청하세요. 그래서 이게 다 맞게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가로 합격을 했죠. 예, 한 문제 잘 된 분들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출제 오류가 된 부분이 있죠. 출제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요. 예, 쉽게 말해서 흉가야 흉가. 거기가 흉가인 거예요. 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올해는 제가 이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때 그 사실을 아시던 출제위원들이 다 은퇴했거든요. 이제 젊으신 분이 이걸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요약집에 표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요약집은 아마 2월 말쯤 나올 거예요. 예, 개정된 거.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 특례는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지만 한 번만 들어두세요.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지역에서는 주무부 장관들이 있어요. 이 장관들이 자기가 주관하는 법, 농림부 장관은 농지법을 주관하거든요. 주관하는 법에 따라 건축제한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그 법에 따라 건축 제한을 할 수 있다. 예, 들어만 두시면 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제 건폐율. 자, 건폐율이라는 말은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어요. 쉬워요. 100평의 대지에다 건물 50평 짓게 해준다. 건폐율 50%예요. 그래서 계산식이 전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그럼 퍼센트로 나오잖아요. 이게 건폐율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100평의 대지를 가진 사람은 건물 몇 평 짓기를 원하나요? 100평 다. 그럼 옆에 대지 소유자도 100평 다 짓고 어느 동네에 건물이 100채가 있는데 100채가 다 붙어 있겠네. 가운데 건물에 불 났어. 불 끄러 들어갈 공간도 없고 옆에 건물에 옮겨 붙겠죠. 그래서 건폐율을 정한 이유는 소화 목적이에요. 불 끄는 거. 건폐율은 소화 목적이에요. 건폐율 규제 목적은 소화, 불 끄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0평의 대지에 건물을 40평만 짓게 했다. 건폐율 40%. 그러면 대지 안에 공지가 60평이 있죠. 그러면 옆에 건물과 거리가 떨어져 있죠. 불나도 옆에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아. 그 다음에 불났을 때 사람이 불 끄러 들어갈 공간이 있죠. 그래서 건폐율을 규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 건물이 불이 난다 그래도 불이 잘 안 붙어. 건물이. 불나도 금방 불을 끌 수 있는 큰 대로변에 있어요. 그러면 건폐율을 크게 해줄까 적게 할까? 크게 해주겠죠. 크게 해주는 것을 완화해준다 그래요. 적게 하는 것을 강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
불 끄기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 불이 안 붙는 건물일 때는 건폐율을 완화시켜줘요. 네, 그 개념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요 대한자 앞에 있는 것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그랬으니까 앞에가 분모죠.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죠.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합니다. 국토계획법에 있고, 요거는 이제 건축법에서 시험 나와요.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건폐율이 건축법에 있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국토계획법에 있고, 건축법에서 이 기준을 줄일 수도 있고 늘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요. 건폐율입니다. 자, 건폐율의 개념을 보셨고, 그다음 우리 용적률의 이제 개념을 봐야 돼. 용적률은 건물의 부피를 말해요. 건물의 부피를. 그러면 한번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대지가 100평이에요. 100평의 대지의 건물을 이렇게 50평을 지었어요. 그러면 건폐율이 50%겠네. 근데 이걸 갖다가 건물을 3층으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3층으로. 그래서 1층의 바닥 면적이 50평, 2층 바닥 면적 50평, 3층 바닥 면적 50평.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을 우리는 연면적이라고 해요. 이때 우리 연면적이 얼마예요? 150평이 되죠. 그 용적률은요, 대지 면적분의 대지 면적 100평에 지하를 빼고 지상층의 연면적 현재 얼마예요? 150 곱하기 100 하면 이렇게 지워지죠. 예전에 질문하신 분 중에서 이게 왜 지워지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셨거든요. 예, 원래 지워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모르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원래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퍼센트가 150%가 되죠.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이게 4층이면 어떻게 돼요? 용적률이 200%. 용적률이 커지니까 건물의 층수가 높아지고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용적률은요, 두 가지를 규제해요. 용적률은 규제를 갖다가 건축물의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고요. 하나가 인구 수를 규제합니다. 건축물의 부피가 커지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늘어나죠. 인구 수가 늘어나. 그 다음에 용적률이 커지면 전반적으로 층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건물의 높이를 직접 규제하는 방법은 몇 메타 이하로 지어라 하는 방법. 용적률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높이를 규제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일조권 하고 안전을 위한 겁니다. 건물이 한없이 높아지면 위험하죠. 그렇죠? 안전. 예. 그다음에 일조권. 이게 높아지면은 옆에 다른 건물이 그늘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높이를 규제하는 이유는 일조권과 안전이다. 예. 그다음에 용적률이 커지면은 인구 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때는요, 이 신도시에서 수용할 인원이 만약에 10만 명이다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요. 용적률을 어느 정도로 하면 10만 명이 살기 좋겠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용적률 같은 것은 높이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혹시 여러분들 그 동화책 중에 제크와 콩나무라고 아세요? 제크와 콩나무라는, 그렇죠? 그게 바로 용적률 위반 동화지. 한 높아지 높이가. 예. 그래서 제크와 콩나무를 보면 저기 용적률 위반에 대한 동화구나 이 생각. 예. 바벨탑 용적률 위반에 대한 얘기. 예. 이게 공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이니까 우리 대한자 앞에 있는 게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분모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대지에 2개 이상 건물이 있으면 2개를 합쳐서 말합니다. 예, 비율을 한다. 지하층 연면적은 빼요. 용적률에서 지하층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의 개념을 알았다는 거죠.
역시 우리 요약집에 다 있으니까 2월 말에 나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이제 좀 외워야 돼요. 예. 외워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같이 또 공부할 거예요. 자, 이제 방제지구의 이제 특례를 하나 보시면은 자, 방제지구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이때는 용적률을 갖다가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할 때는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요. 일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 규제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으려는 건물 옆에가요, 하천이야, 공원이야, 넓은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일조권 침해할 건물 없잖아요. 그러면 짓는 건물의 용적률을 더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 이해할 수 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른 완화, 이것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120%는 1.2배예요. 본래 용적률의 1.2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만 보시고요.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아까 이제 공원이나 광장 옆에 있을 때, 그렇죠? 하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앞에가 공원인데 그 맞은편에 주상복합을 막 짓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왜 공원 맞은편에다가 주상복합을 지을까 그러면은 물론 앞에 공원이니까 조망도 좋아. 그 대신에 뭐까지 혜택을 받아요? 용적률까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지에 20m 이상 접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역시 높게 지어도 옆에 일조권 침해가 없겠죠?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 확인만 하세요. 이해를 위한 거니까. 자, 이제는 요거는 우리가 흔히 기부 체납이라는 거예요. 대지 제공 비율에 따른 완화. 요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런 대지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갑이라는 분이에요. 원래 요 땅에는요, 용적률이 요만큼만 준 거예요. 용적률에 따르면 요만큼 건물 지을 수 있대. 예를 들면 10층까지만 지을 수 있대요. 근데 이 갑이 자신의 대지를 뚝 잘라서 이만큼을 잘라서 이것을 과감하게 지자체에다가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하라고 기부 체납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 공용 주차장 부지로 쓰세요. 그랬더니 지자체가 감사의 뜻으로 이 지역에 적용된 용적률을요 2배니까 200%죠. 200% 이하까지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요 이만큼을 더 지을 수가 있어. 그래서 20층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규정은 갑한테 유리한 규정일까요? 불리한 규정일까요? 제가 강력한 힌트 드릴게. 부동산 공법은요, 국민들한테 유리한 규정이 없어. 유리해, 불리해요? 불리합니다. 원래 여기는 20층까지 지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곳인데 일부러 줄여 10층까지만 짓게 하고 개인의 땅을 거저 뺏고 본래 줄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뜻 읽으면 혜택 주는 것처럼 보이죠. 법을 잘 만든 거죠. 우매한 국민들을 속이는 법조문이 바로 요거예요. 자, 그러면 어딘가 보세요. 상업지역 땅값 비싸죠? 땅값 비싼 곳에서는 건물을 높게 지어야 되죠. 낮으면은 경제성이 안 나오잖아요. 도저히 경제성이 없는 용적률을 줘, 상업지역에서. 그다음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구역. 자, 재건축할 곳에 현재 낡은 아파트가 10층이래요. 그럼 20층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10층인데 부시고 10층 지으라고 하면 삽 못하잖아요. 그죠?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에서 이 땅을 잘라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용적률 2배를 줄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울의 강남역의 도로가에 있는 땅이 한 평에 5억이에요. 평당. 이면 도로가 2억이고. 그러면 강남역 도로변에 서울시가 공영 주차장을 마련하고 싶어요. 예산 100억 원을 확보했어요. 땅 몇 평사? 20평. 차 몇 대 세우겠어? 그것도 땅 주인 땅을 팔면 다행인데 안 팔면 그만이죠. 그 서울시 고민하는 겁니다. 야, 이 공공시설, 공용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건 어떻게 확보하지? 평당 저 5억인데 아이디어가 좋은 방법이 있다.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용적률을 정해놓고 땅을 기부 체납에 거저주면은 용적률 2배 준다고 하자. 그래서 이걸 딱 만들었으니까 높은 빌딩만 들었으면 옆에 공원이 생기고 옆에 공용 주차장이 생겨. 그렇죠? 이해하시죠? 이게 바로 대지 제공 규율에 따른 완화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기부 체납인데, 그러면 이렇게 잘라줄 땅이 있으면 다행인데 잘라줄 땅이 없을 때는 이거 어떡하죠? 용적률은 2배 받아야겠는데 옆에 땅을 사서 기부 체납. 옆에 땅 주인 그 사실 알겠죠? 알잖아요, 그 사실요. 부르는 게 값이네. 그래서 부르는 데 다 주고 저 건물 지어서 분양을 완판하면 메꿀 수 있다 그랬는데 미분양돼 버렸네. 망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바로 그 규정입니다. 그다음 우리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을 지을 분이요, 내가 20년간 운영하고 이것을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겠대요. 그러면은 처음 지을 때 용적률을 완화시켜줘요. 어린이집 같은 거는요. 그런가 보다. 자, 이제 우리 건폐율 용적률 비교표인데 우리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 보세요. 건폐율을 전용 주거 일종은 건폐율 5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해요. 50% 이하. 우리 대통령령에 나오는 건폐율 용적률만 외우면 돼요. 그 대통령령에 나오는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같거나 더 작게 정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대통령령까지만 나오니까. 그러면 전용 주거 일종의 건폐율이 50%라는 것은 최대 100평 대지에 50평까지. 이 정도 50이죠. 일반 주거 1, 2 중에 얼마예요? 60. 100평 중에 60평. 근데 일반 주거 3종이 여기 시험에 나와요. 오히려 10이 줄었죠. 50이죠. 왜 그럴까? 고층 아파트를 짓는 대신에 건물 폭을 10% 줄이겠다는 거예요. 준주거 얼마예요? 70. 70이죠. 그렇죠? 일단 5, 6, 7로 외우는 거예요. 그 예외고 5, 6, 7. 배율.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유통. 우리 상업지역에서 알바하던 친구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근육이 있다 그랬죠. 중학교 1학년인데 근육이 있어. 일이 힘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90이야. 중심 상업이요. 100평의 대지에 90평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80. 예. 그다음에 다시 70, 80. 근린 재래시장이 70이에요. 100평 내 70. 9878이죠. 그렇죠? 예, 9878. 9878. 공업지역은 건비 다 똑같죠. 공업지역은 다 뭐야? 70. 녹지지역은 다 똑같아. 20. 아, 녹지는 100평의 대지에 건물 20평밖에 못 짓고요. 아까 우리 개발 안 된 곳이 어디였죠? 녹관 농자였죠. 그러면 녹관 농자는요 다 20%예요. 녹관 농자는 다 20%입니다. 자, 관리 20, 농림 20, 자연환경 보전지 20인데 하나가 40 있죠. 계획관리죠.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 가능한 곳은 예외로 2배 40%를 줘요. 그래서
검표율 시험 문제 중에서 절반은 계획 관리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40.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본 거 일반 주거 3종 50. 거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검표율 용적률은요 크기 순으로 나열하기 막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처음 했을 때가 저게 대전이었어요. 대전. 어렸을 때. 그때는 동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에 가면 600명씩 앉아 있었어요. 뒤에 있는 얼굴 안 보여요. 운동장 같은 데서. 그 대전에 둔산동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이렇게 처음 했는데 강의 하다 보니까요. 아침에 제가 그때는 KTX가 없었어요. 새마을호 타고 새벽에 내면 학원 원장님께서 목이 잠겨 있으니까 자기가 커피를 한 잔 대접하겠대. 저는 컵 타주신 줄 알았는데요. 다방에다 전화해요. 다방에 전화해가지고 모닝 커피를 줘. 모닝 커피. 그러면 다방에서 이렇게 다방 내지가 비행 접시를 들고 옵니다. 오봉에다 이렇게 비행 접시 들고 오는데 2잔 시키면 3잔 가져 자기 거까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이름이 어떻게 되냐니까 전양이라고 불러달래. 전양. 제가 물어봤더니 어느 다방이든지 충청남도 이남에서는요 그 다방의 에이스가 민양이에요. 민양. 넘버 1, 넘버 2가 전양, 넘버 3가 조양이더라고요. 야 이런 말 하다가 이거 나중에 또 혼나겠다 이거.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양은 항상 예약제래요. 넘버 1은 거의 못 만나 민양은. 예, 넘버 1. 거의 이제 전양이 거의 배달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양한테 이런저런 커피만 얘기를 하다가 거기 올 때요 그 성냥을 하나 가져옵니다. 홍보용 성냥. 성냥에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다방의 전화번호가 나와요. 예, 567에 9878이야. 예, 통화 중일 때 72번. 검표율이라니까. 예, 전용 주거 1종 50, 2종 50, 일반 주거 1, 2종 60, 준주거 70. 그 다음에 상업지역 90, 80, 70, 80, 공업지역 70, 녹관농자 20.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이 다방 이름이 그때 찌다방이던가 그랬었거든요. 선생은 아침에 모닝 커피를 마시면서도 예, 검표율을 연구했습니다. 예, 자, 다방 전화번호 567에 9878 통화 중일 때 72번 다 외웠죠. 예. 그다음 예외가 계획관리 40, 일반 주거 3종 20 다 외웠다. 이거 지워야지 오해받겠다 이거. 이 민양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 한날 배달을 안 와. 그리고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교통사고 나서 누워 있다고. 예. 병원에 오시면은 커피 타드리 주겠다고. 입원할 때 장비를 다 가지고 입원했대요. 와, 이 직업 정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우리 용적률 있었죠? 용적률. 예, 다시 볼게요. 용적률은요. 전용 주거 1종이 100으로 출발해요. 100. 출발이 100. 용적률 100이에요. 밑으로 내려갈 때 50씩 늘어나.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준주거 500. 예. 준주거 500. 그래서 준주거 지역 갔더니 헤어 하는 곳이 있어요. 헤어. 준호 헤어라고 있어. 준주거 지역에 미용실 준주거 500.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요. 우리 상업 지역이 4개죠. 중학교 1학년이 근육이 있더라. 이 중학교 1학년 애 이름이 539예요. 539는 중학교 1학년. 1500, 1300, 900, 1100. 그래서 중심 상업 지역이 제일 크죠. 1500이에요. 1500 밑에서 조례로 정한다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공업 지역은 300부터 출발해요. 300에서 50씩 늘어나. 300, 350, 400. 그 다음에요. 우리 개발 안 된 곳이 어디예요? 녹관 농자죠.
자, 개발 안 된 사촌에는요, 뜻에서, 용도 지역 뜻에서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용적률 100%를 줘요. 개발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용적률 80%예요. 녹과한 농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용적률이 100 아니면 80인데 보겠습니다. 보전 녹지 지역의 뜻, 보전해야 될 녹지. 개발자 안 나오죠. 얼마야? 80. 생산 녹지 지역의 뜻이 뭐였죠?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지역. 개발자 나왔죠. 얼마야? 100. 시험 문제 100. 예. 자연 녹지 지역,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 개발자 나왔죠? 100. 예. 그 다음에 보전 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저 지정에서 관리가 곤란한 지역. 개발자 안 나왔죠? 80. 생산관리, 농림으로 지정해서 관리가 곤란한 지역 80. 계획관리 지역의 뜻,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 얼마? 100. 100.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계획관리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다 외웠어. 그래서 무조건 매년 건폐율, 용적률 둘 중에 하나 시험에 나와요. 다 외웠죠? 예, 지금 바로 시험 다 마친다고. 근데 집에 가면 틀려. 예, 괜찮아요. 이렇게 다 보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잠시만 쉬었다가 요 뒷부분 공부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예.